자, 조매 꾸! 네, 오늘 귀한 분 또 오셨는데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대구에서 지금 여기 경기도 화성에 동탄까지 와주셨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번 감사합니다. 네. 주제는 먼저 교사 N잡러인데, 그 N잡 중에서도 지금 작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현재까지 지금 집필하신 책이 몇 권인가요? 제가 뭐 최근에 다시 카운팅을 해보진 않았는데 네. 공저나 제가 번역도 하고 이래서 어쨌든 등록된 건 한 20권 이상인 걸로. 이미 20권 이상의 작가님이시네요. 대단한데요. 네. 그럼 저는 이 교사 작가 또는 뭐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작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제가 뭐 오늘부터 작가를 해야지 이렇게 결심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출판의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 제가 이제 제 이름을 올린 그 책을 내게 된 거는 번역사가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2016, 17년 그때부터 사실 저한테 이렇게 되게 변화의 기회가 많았는데 제가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번역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네. 해외에 있는 책을 번역을 하신 거예요? 네네.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네. 혹시 통번역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언어이긴 하죠. 그래서 네. 제가 지금은 영어 교사로 이제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대학교 때 이제 또 전공을 제가, 부전공이 이제 불어랑 영어 두 가지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같이 쓴 자격증이 있는데, 이제 영어 교사로 이제 활동하고, 또 대학교도 사실 언어 전공이다 보니까 막연하게 내가 번역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사실 늘 있었고, 근데 이 번역서를 내게 된 계기가 되게 우연이에요. 되게 웃겨요. 어떻게 연락이 오게 된 거죠? 댓글 한 번으로.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네. 에서 제가 지금도 뭐 자주 들어가서 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SNS를 하다 보면 이렇게 눈에 뭐가 확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네. 평소에는 이렇게 눈팅만 하다가도.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분이, 그분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권재환 선생님이라고. 네. 그분도 이제 중등 사회교사시고,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쓰시고, 네.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냥 이제 어느 날 들어가서 봤더니 본인은 이제 번역을 하지 않는데 번역서 제안이 들어왔다. 번역하고 싶은 사람 댓글 달아라 했는데 제가 그냥 댓글 달았어요. 용감하게 바로 그냥. 저 하고 싶습니다. 댓글을 달았는데 네. 신기하게 그렇게 출판사를 바로 연결해 주신 거예요. 와, 네. 대박이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출판사 대표님, 네. 그다음에 이제 편집자분이랑 사실 한 번도 책이 나오기까지 만나지도 않고 이메일로 소통하면서 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처음 제가 이제 하고 싶다라는 네. 거를 되게 어필하기 위해서 뭐 그때 영어 연구회 모임, 대구에서 하는 연구회 모임이나 제가 그 당시 2014년부터 뭐 거꾸로 교실 연구회라든지 네. 수업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나누는 그런 거를 되게 제가 어필을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했고 제가 하고 있는 그 스터디 모임 선생님들한테 네. 번역을 같이 해보자 했는데 다들 좀 이렇게 꺼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네. 하자 해서 세 명이 같이 대구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 세 명이 같이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서가 이제 되게 많이 읽혔어요, 사람들에게. 왜냐면 어떤 종류일까요? 네,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이제 교육적인 네, 책이네요. 교육 도서인데 이제 저희가 번역을 하면서 그 전에 책을 또 이렇게 검색해서 서칭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전 책은 약간 대학 교재처럼 그 번역된 책도 좀 딱딱하거나 이제 번역어가 약간 어색하거나 아주 예전에 번역된 거라서 그런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번역한 책은 번역서 이론도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선생님들 사례 위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론과 약간 실제가 적절조합이 잘 되는 책이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제가 읽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근데 네. 이 번역이라는 게 또 한국의 문학, 한국의 시 이런 거 네. 번역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힘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에서 나중에 대표님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전문 번역가에게 그 책을 번역을 맡길 수도 있지만 교사에게 맡긴 게 이제 교육 용어나 이런 걸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잘 이제 매끄럽게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사실은 번역 그전 경험도 없었고 뭘 보고 맡기셨어요? 그 되게 하려는 의지나 그런 게 보였었고 이제 그런 용어 정리나 교육적 관련된 이제 수업 사례 위주였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에서 그런 걸 적용했던 사람들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러면 혹시 총 번역 기간 책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번역 기간은 뭐 번역만 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3개월에서 3개월 정도? 6개월이고 이제 1년 안에는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책 저희가 뭐 출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번역서를 내면서 내가 글쓰기를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거꾸로 했어요. 보통 이제 글쓰기만 이렇게 관심 있어 하다가 뭐 그걸 책을 내야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덜컥 책부터 내고 근데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영어 실력을 떠나서 그러니까 문장을 읽으면 영어 이제 문맥은 파악이 되는데 그걸 한국말로 이렇게 매끄럽게 만드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내가 글쓰기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글쓰기, 뭐 책쓰기 그 작가님들 찾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제가 동기부여가 됐네요. 네. 이 문체부터 정말 이게 네.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서 현실적으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보통 또 책을 많이 내셨으니까 네. 번역하면 번역비 우리가 네. 보통 인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번역도 똑같이 인세를 받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네. 이제 번역은 매절 단위로 그러니까 뭐 원고지 몇 매 기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비를 받거든요. 번역비를 그러면 초반에 선 인세처럼 그렇죠. 그렇게 받는 네.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인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번역사는 많이 팔려도 저한테 이제 수익이 그러네요. 막 오는 거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만약에 200페이지, 네. 400페이지 장수가 늘어날수록 번역비는 그렇죠.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얇은 책이 아니라 네. 늘어날수록.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뭐 3명이 같이 번역했고 하니까 사실 번역비는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온 건 아니지만 네. 그 책이 어쨌든 되게 잘 됐잖아요. 잘 네. 됐거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낸 이제까지 낸 책 중에 만약에 판매 부수로 보면 그 책이 제일 많이 그래요? 팔렸을 거예요. 왜냐면 야. 그러니까 수업 관련된 네. 프로젝트 수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읽으셨던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제 그걸 계기로 계속 그 출판사에서 그 책이 저희가 번역을 또 되게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다른 책도 번역해달라는 제안이 오고 또다시.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업 관련해서 이제 강의 제가 이제 번역만 했지만 어쨌든 프로젝트 수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네. 또 그걸 적용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되게 잘 맞물려서 모든 게 연결이 잘 되고 있네요. 네, 활동이랑 다 연결이 거기 혹시 출판사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식 프레임. 네. 지식 프레임. 네, 감사합니다. 지식 프레임. 그럼 지식 프레임과 지금까지도 인연을 같이. 네, 지식 프레임 그 이후로 이제 선생님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게 뭐죠? 류시아 작가님이 네. 그 번역해서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된 시리즈인데 이제 교사들을 위한 또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리즈물이 어떤 거냐면 그냥 정말 평범한 선생님들의 네. 이야기를 다 엮어서 그러니까 한 챕터 한 챕터 다 선생님들의 공전을 한 얘기인데 거네요. 예, 이제 그 미국식 이렇게 이제 공전 거죠. 네. 근데 그 번역하면서 제가 막 울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 사례지만 되게 너무 와닿는 감동적인. 그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네. 이쯤에서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내가 낸 책이 네. 해외에 번역돼서 이렇게 소개되면 너무 좋겠다. 네네. 이런 그래서, 생각 예, 저도 맞아요. 그렇고 항상 네. 하거든요. 저도. 글로벌하게 조금 내 책이 알려지면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네, 행복할까. 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뭐 수업 관련이나 이런 책도 쓰지만 에세이도 쓰고 하는데 네. 좀 더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언젠가 집필을 해서 요즘에 보면 대만이나 이런 데도 많이 이제 네. 수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책도 이제 글로벌화. 네. 네. 되면 진짜 좋겠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너무 책을 20권 이상 쓰셨기 때문에 네.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대표작 베스트 3 몇 권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로 해서 이제 책 쓰기, 뭐 글쓰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네. 사실 에세이도 제가 냈었고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 해서 그 책은 거의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 그 교직 경력을 약간 총망라하는 제 약간 자서전. 네. 누구나 꿈꾸는 자서전. 네네. 그걸 이미 쓰셨네요. 네, 그래서 네. 어린 최성경 시절부터 작가님 자서전. 네, 어린 시절부터 해서 교직에 네. 들어와서의 뭐 힘들었던 거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원래 전공 불어 교육이고 네. 이제 영어로 임용을 봐서 영어 교사가 됐는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제가 불어 교육을 전공했고 영어가 부전공인데 임용 쳤습니다. 이 얘기를 책에 쓴 거 자체를 되게 용기 있다고 봐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 전공자들도 사실 그 임용이 되기가 힘들고 이런 거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좋게 봐주시구나. 사실은 뭐 책이 판매량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책이 막 그렇게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막 팬레터 보내주신 분도 있고 맞아요. 너무 공감이 많이 소수의 된다. 정성 후기 남겨주시는 네, 분들. 네. 그리고 따로 이메일도 주시고 그러니까요. 학교로 막 이렇게 초콜릿이랑 커피랑 초콜릿 손편지 선생님 정말 응원한다. 와, 대박이네요. 손편지. 그걸 받아본 건 그 책 이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나 보다. 그러니까 되게 공감해 주시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제 얘기를 되게 이제 네. 살아온 얘기를 솔직하게 하다 보니까 또 비슷한 시기를 네. 겪은 분들은 그 시대상이나 이런 거 공감해 주시고 그랬어서 그 책이 이제 첫 에세이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책을 내기 직전에 이 책을 이제 내도 될까? 개인적인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약간 그 뭐죠? 발가벗은 그런 기분 플러스 되게 기대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사람들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약간 저는 그때 산후우울증이라고 그때 표현을 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책이 그렇죠. 막상 나오고 나서 사람들 평이 어떨까? 그래서 산후우울증처럼 사실 그런 걸 좀 겪었어요. 책을 발간했을 때 막상 이게 그렇잖아요. 다음날 일어나면 기적 같은 일이 사람들은 특히 첫 책을 냈을 때는 그런 게 많이 있죠. 세상이 뭔가 달라지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는 가족마저 외면할 수 있고 친한 뭐 지인들한테도 말하기가 참 이게 쉽지는 않고
그 많은 책을 내셨는데 네. 좀 이런 과정을 많이 겪어보셔가지고 이제는 좀 덤덤해지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네. 좀 현실적으로 이 책이 예상보다 좀 잘 됐다. 좀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여행, 가슴을 품은 여행, 그래서 또 여행책. 아, 여행책도 내셨어요? 네, 되게 다양하게. 와. 사람들이 주제가 너무 다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통은 밀도 있게 쭉 네, 가는데 그쵸. 네, 여행책, 쓰고 싶은 번역서, 다 쓴 거예요. 자서전.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랑 같이 여행 갔던 얘기도 쓰고 있는데. 아, 아이한테 근데 너무 기억이 이제 되겠네요. 그런 책을 사실은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 개인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사실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판매량이나 어쨌든 네. 반응이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번역서, 프레스 번역서. 수업 관련된 네. 책과 이제 학급 경영 관련된 아, 책을 제가 냈었는데. 실용적인. 네네. 학교 아무래도 책. 실용적인 책. 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책. 정보를 주는 정보 제공. 것이, 그리고 문제 해결. 타겟이 명확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에서만 20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중등 학급 경영이라는 아, 책을 지금 이제 책 2년 한 권을 전에, 가져오셨는데 네. 행복한 담임을 위한 학급 경영 철학 세우기. 네, 대구광역시 교육청 책 쓰기 프로젝트네요. 네네. 네, 이건 어떤 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급 경영 관련해서 책을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네. 제가 이제 중등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제 초등 선생님들은 되게 이제 커뮤니티도 많고, 네. 공유되는 자료가 되게 많은데 상대적으로 아. 중등 선생님들을 위한 자료는 너무 맞아요. 없다라는 이런 네. 문제의식에서 네. 출발해서 이거를 좀 문제의식, 문제 해결. 네. 사람들의 니즈 발견, 네네. 바로 이걸 네,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중등이라는 말을 조금 강조하면서 중등학급이라는 경영의 책을 냈고, 네. 근데 사실 저는 메인 타이틀을 행복한 교사가 교실을 만든다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행복해야. 근데 이 행복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캐리어랑 그런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조금 단단하고, 네. 예, 제가 루틴을 되게 맞아요. 강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세워져야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사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거기서 절로 우러난 거, 제가 솔선수범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보여져야 아이들도 이제 같이 움직인다, 이런 취지로 좀 했었고,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대구광역시 교육청 네. 쓰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대구교육청은 되게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된 전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학생 저자, 교원 저자 양성 프로젝트면서, 와, 너무 멋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고를 교육청에 투고를 해서, 아, 교육청에 투고를 네, 해요? 교육청에. 와, 이거 신박한데요? 거기 시기가 있어요. 와. 뭐 10월 말 11월에 어. 이제 그걸 학생 작품, 그다음에 교사 작품을 이제 투고를 받아서 이제 전문가들의 네. 그런 심사를 거쳐서 이게 책정이 되면 출판 지원금을 네. 지원해주는. 아, 얼마나 거죠. 지원해주죠? 이제 300만 원 하다가 작년부터 350만 와. 원으로 보통 출판에 드는 비용을 네. 다 이제 지원해 주시는 거죠. 네. 350만 원 출판 비용, 와, 이거 네. 엄청난데요? 네,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건은 1년간의 저자 수익금을 이제 그 교육청 산하에 그 재단에 기부하는 아. 조건으로 하는데, 네. 제가 또 여러 책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 책이 또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기부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세 이제 판매량을 제가 사실은 와. 다 통 크게 이제 바로, 와, 진짜 네네. 대단하네요. 네네. 이거는 근데 테크빌 교육이에요, 보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혹시 작가님이 20여 권의 네. 책을 출판하셨는데, 네. 출판사는 총 몇 개를 거치셨나요? 출판사는 지금 테크빌 지식 프레임, 테크빌 지식 프레임, 테크빌 지식 프레임, 네. 그다음에 담다. 요 책은 담다라는 또 책이 있네요. 출판사는 네.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네. 출판사고, 작가님 활동하시면서 출판도 같이 하시는 분인데, 아. 요 고전 텐민이라는 책도 네, 고전 텐민이. 네, 방금 설명드린 그 교육청 책 쓰기 프로젝트에 채택이 된 책이고, 이 책은 순수하게 네. 학생들이 쓴 책을 와. 제가 모아서 학생들이 작가가 되는 진짜 네, 멋진 학생 작가 경험이네요. 프로젝트. 와, 너무 그래서, 멋있다. 아이들이 중학교 제가- 1학년인데 작가가 되는. 네네. 와, 지금 ISBN도 다 나오고. 네, 정식으로. 와, 정식으로 네. 나와가지고 네. 정말 학생들이 작가가 되는 너무 멋진 내 작품이네요. 고전 페미니. 네, 그래서 저는 이 책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인문고전읽기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때 10권 정도의 책을 아이들 전교생, 그러니까 그 학년 전체를 읽혔어요. 돌아가면서 읽히고, 그 책에 대한 서평을 모은 셈이죠. 그래서 아. 그 서평을 아이들 다시 키워드로 아. 나눠서 담은 그런 책이고, 이 이후로 이제 제가 고전 텐미닛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의미가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루틴을 강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매일 조금씩이라도, 조맥구네요. 10분이라도, 네. 네, 조맥구. 그래서 저는 조맥구 들었을 때 너무 친근했거든요. 저거 내가 하는 얘기죠. 아이들한테 늘 이렇게 잔소리 하는 건데, 네. 5분, 10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읽혔는데,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선생님들이랑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 매일, 지금도. 네, 매달 한 권의 책을 정해서 그냥 딱 토론할 때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읽은 것을 인증하고, 하루에 5분, 매일매일. 10분. 네. 근데 그런 이게 것을. 지금 아까는 테크빌 교육, 그리고 네. 번역은 지식 프레임, 네. 이건 지금 담다란 담다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네. 작가님이 어떤 출판사를 네. 선택하는 기준이나 뭐 이런 게 네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기획
네. 해서 시작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중등학급 경영책은 테크빌하고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처음부터요?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하신 거고. 처음부터 그럼 출간 기획서를 테크빌에 제출하나요? 네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학급 경영 쪽으로 그다음에 제가 고려학교라는 또 선생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테크빌에서 제가 그런 활동을 하는 걸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학급 경영에 대해서 활발하게 나누고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이런 책 써보고 싶어 했을 때 그러면 쓰자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테크빌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획 출판으로서 테크빌과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인쇄가 나오면 교육청에 기부하는. 네. 그렇죠. 처음 1년치는 기부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저자 수익으로 가고 이런 구조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대부분의 책은 일단 담자라는 책도 이제 제가 원고가 나오고 나서 그냥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대표님한테 아이들 이제 고전 책 나올 건데 이제 출간을 가능하느냐 해서. 예, 정말 대단한 게 아니 그냥 대표님들한테 저 이런 책 낼 건데 제가 그래 네 책 내줄게 이런 거 아닌가 작가님.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사실 가능한 게 제가 어떻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지를 아시니까. 그리고 신뢰가 있으니까. 그리고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을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테크빌에서도 제가 번역서를 이제 한 걸 아니까 디퍼러닝이라는 책을 먼저 번역을 해달라고 제안이 오셔서 테크빌이라고 디퍼러닝. 역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이 그리고 엄청난. 이제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라는 책도 테크빌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먼저 테크빌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런 책을 내고 싶다고 했을 때 해봅시다 해서 이제 나왔던 게 그런 이고 근데 그렇게 가만히 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 그 책은 제가 출판사에 투고를 했는데 투고를 몇 군데쯤 하셨죠? 몇백 군데에서 몇백 군데 성공을 했죠. 결국 성공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이 더 유명했었던 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제가 기존에 해왔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테크빌이든 지식분의 이름이든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이제 그것만 맞으면 되는 출판사도 있지만 저는 이제 다른 작가님들이 거치는 그 과정을 거쳐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내 글을 받아주는 출판사가 과연 있을까? 그래서 직접 원고투고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원래 정상인데 그래서 출판 기획서 뭐 쓰고 출판사 리스트 쫙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아까 여행책이나 긍정의 이런 책은 그래도 다 성공하셨네요. 그래서 그 출판사 연락 왔을 때 정말 그 뿌듯함 내 글을 누가 이거 출판이 된다고 인정을 해주시구나 그 느낌이 해본 사람만이 알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정말 너무 많은 책을 내셨는데 컨텐츠도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원래 뭐 조맥부가 늘 말씀하시듯이 이제 꾸준하게 하는 게 제 하나의 특별히 사실 내세울 거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예전에 막 부지런하다는 말을 진짜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지런하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막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자극도 받고 그다음에 어떤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리더가 되는 그런 그룹도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약간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 그리고 해야 되는 입장에 저를 계속 환경 안에 자기가 교육 환경을 구성을 딱 해놓는 강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놓는 거 그리고 이제 역시 공헌이죠. 스스로 제가 긍정학원 같은 것도 아침에 뭐 나는 이거 한다 이런 것도 많이 적는데 조금 블로그나 이런데 이제 이거 합니다라고 좀 공헌을 해요.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하겠다고 한 거는 제가 이제 하는 그런 성향이니까 좀 그런 환경 안에 저를 많이 좀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작가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책이 출간하기까지도 굉장히 어렵지만 책을 출간하고 나서 홍보와 마케팅이거든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꿀팁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홍보의 필요성은 갈수록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책 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홍보다. 왜냐하면 이 책이 좋다는 걸 알려야 사람들이 보는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읽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나 그다음에 뭐 단톡방을 통해서나 이렇게 좀 많이 알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표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거나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 뭐 언제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나 아니면 그런 이제 과정 같은 거를 좀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책이 출간되고 나서는 요즘 정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서평 이벤트를 뭐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뭐 선생님들한테 어떤 뭐 이벤트 뭐 선물을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은 제가 투고도 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출판사 쪽에서도 이제 저자가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지 SNS를 활발하게 하는지를 되게 염두에 두고 채택을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 사실은 중요하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갈수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출간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프로젝트 수업 아까 번역사에서 이제 어떤 출간은 계기가 돼서 계속해서 이어서 오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2017년 번역서 나오면서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그게 어쨌든 번역서니까 미국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례를 접했을 때 선생님들 반응은 저거 이제 저 나라 얘기고 그게 다 가능하지라고 좀 이렇게
따로 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제 사례를 언젠가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실전했던 프로젝트 수업 사례,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 수업 실천학교에서 5년간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도 학생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그런 쪽으로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모아서 나올 예정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전 팬미니 요구하고도 조금 관련된 책이 또 올해 안에 나올 건데 아이들이 갈수록 문해력이 떨어지고 그런 게 너무 문제의식을 네. 제가 많이 느껴서 아이들 그런 거를 이제 길러줄 수 있는 거를 고전에서 좀 찾고 싶다라고 해서 고전 필사책을 그것도 이제 준비한 지 좀 왠지 됐는데 히트 예감인데요. 요즘 필사책, 고전 필사책. 이거 뭔가 작전하고 정확한 타겟팅과 정확한 목표와. 네, 그래서 네. 그런 책이 사실은 계획한 거는 한 2년 이상 됐는데 이제 올해 그게 좀 정리가 돼서 나왔는데요. 그것들은 어떻게 네. 투고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다 또? 이미 네, 네. 그래서 그 네. 책도 제가 사실은 이제 투고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출판사 한 군데만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여러 군데서 제안이 오는데 네. 출간 시기나 이런 맞춰가지고. 걸 감안해서 제가 한 군데 이제 선택을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되게 아쉬워하는 네. 출판사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은 꼭 우리랑 하자 했는데 이제 그 야, 고전 출판사에서 필사책을 판매는 작가님. 이게 아무래도 출판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판매 부수가 정말 중요한 게 또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작가님 20권 이상을 썼는데 네. 그러면 혹시나 뭐 강연의 기회나 다른 뭐 강의도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인세 부수입이 조금씩 들어오나요? 이런 것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떨까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1년 6개월에 한 번 정산해 주는 데가 있고 1년에 한 번 정산해 주는 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냈던 책 중등학급 경영이라든지 네. 요 책 이후로 이제 어서와 중학교는 처음이지 그래서 사실 그것도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건데 이게 책을 한 권 내고 나면 연결해야 되더라고요. 어서와 그래서 중학교는 처음이지. 네. 그것도 솔깃하네요. 네, 제목이. 이제 그게 네. 제가 중학교에서만 20년 이상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 전문 분야가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초등 선생님이라든지 네. 학부모님이나 이제 공교육에 있지 않은 네. 다른 이제 교육 관계자분들은 중학교 생활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도 궁금할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 책을 쓰게 됐는데. 네. 그래서 그런 책이라든지 중등학급 경영책을 제가 이제 개정판이 벌써 2세가 나왔으니까 3세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 사실을 앞두고 있는데. 테크밀 교육이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아니, 네. 테크밀 교육이 지금 작가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겟이 명확하니까 오히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선생님들이 이제 2월 달에 예를 들어서 나 3월에 당장 학교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책을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중학교 뭐 예를 들어 학급 네. 경영, 중등학급 경영이라고 검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책이 나올 이게 거니까. 상당히 또 노출이 되면. 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제 책을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이미 읽고 오신 분들 많았거든요. 신규 와. 선생님인데 제가 학년 부장할 네. 때 우리 학교쌤한테 너무 선생님 뿌듯했겠다. 이 책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부장님 저 이 책 벌써 사서 읽었어요.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책 판매 부수가 어느 정도는 이제 높아지면 네. 다른 책에도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조금 이렇게 인지도가 올라갈수록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은 그러면 매일 글을 쓰는지 어떻게 그 시간을 관리하시는지도 네네.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주변에 몰입해서 네. 뭐 한 달간 쓴다든지 아니면 매일 조금씩 네네. 쓴다든지 네. 출근 전 아니면 퇴근 후에 네. 쓴다든지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도 그러니까 평소에 써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좀 예쁘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써야 됐을 때 쓰면 이미 늦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게 당연히 목차나 책 컨셉이나 그다음에 언제까지 출간해야겠다라는 게 나오면 당연히 집중해서 그때 이제 작업을 하긴 하지만 네. 그 바탕이 되는 글은 이미 어느 정도는 제가 나와 있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글감이 딸리거나 뭐가 생각이 안 나면 저는 제 블로그를 검색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키워드로 뭐 이렇게 치면 제가 블로그에 평소에 적어놨던 글이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책 읽고 난 게 서평이라든지 평소에 제 생각을 적었던 걸 보면 네. 그걸 가지고 다시 한 편의 글이 이제 완성되는 약간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꾸준히 쓰는 거 플러스 그래서 글쓰기도 좀 해라. 네. 훈련을 예를 들어서 아침에 10분이라도 이제 쓰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 검열이나 고치는 거 없이 그냥, 저는 이제 몽롱 쓰기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정신이 몽롱할 때 이 표현 너무 좋은데요? 몽롱쓰기. 네. 몽롱한 느낌으로 바로 웃음 보낸다. 몽롱할 나오는 때, 대로. 눈 뜨자마자 네. 몽롱할 때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몽롱 쓰는 거예요. 10분? 네.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10분을 그리고 카운팅을 하거든요. 시간을 네. 카운팅하고 글자 수를 이제 카운팅을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10분 동안 써도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막 쓰는 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1000자에서 1500자 썼다면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쓰면 1900자까지 쓰거든요. 와. 거의 한 꼭지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쓰는 거에 대한 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일단 바로 양을, 그냥. 양에서는 당연히 네. 다른 과정은 이제 당연히 네. 써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루에 저녁에 자기 전에 그래도 조금 또 정제된 글을 한 편 쓴다든지 그런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6월 안에 내가 촉구를 보내야 된다면 네. 그럴 때는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그것만 하는 네. 거죠. 네, 하루에 몇 시간. 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마 작가님을 초청하고 싶거나 또 작가님에게 좀 글쓰기, 좀 책 쓰는 과정, 꿀팁을 알고 싶거나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시청하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채널에서 제가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도 이제 조맥구라는 그런 취지가 너무 제가 평소에 이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과 너무 이제 비슷해서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정말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정말 힘이 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이제 2014년 정도부터 강의를 시작했고 책을 출간한 건 2010년부터니까 사실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이제 연수가. 근데 이렇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뭐 책이 20권 넘게 나왔어요 하니까 와 굉장히 보이지만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했었고 근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활동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건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사실 저는 항상 전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끝까지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예. 도전을 하셨으면 제가 그 댓글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번역해보고 싶고 한 것처럼 이렇게 들이댄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도전을 해보시면 원하는 것을 그래도 조금 한 발짝 또 가까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원하는 곳에. 우연한 행운은 내가 만들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네, 앙그리 말로 맞습니다. 했던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그 본인이신 것 같아요. 우리 최성경 작가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매꾸!